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욱장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북의 조국혁신당 당원으로 활동하시는 배상철 마흔엔 청소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청주에서 활동하시는 마을엔 청소년, 네. 이건 어떤 단체입니까? 마을은 청소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 청소년 중심의 시민단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단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원초적으로 부족한 이제 아동 청소년 공간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어린이 공원에 어른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 뭐 이런 것을 온전하게 어린이들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속의 청소년과 아동의 권리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한 네, 단체군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 대전 청소년 교육연구원에도 근무를 하셨고 이쪽에 관심이 좀 많으셨나 보죠? 제가 뭐 이제 제 직업이 청소년 지도사다 아, 보니까 오랫동안 좀 그렇게 했고요. 대학원에서는 교육학 전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청소년 관련된 요즘 이제 어린이 청소년에 관심이 많은데 좋은 활동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국혁신당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3당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국혁신당이 급부상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한마디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이다. 저는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독재를 민주당에서 좀 확실하게 좀 혼내줬으면 좋겠는데, 180석 가지고도 결국은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이 딱 등장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종식 하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국민들이 그러면 한 번쯤 믿어볼 만한 정당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고, 주요하게는 한동훈 특검법 뭐 이런 걸 제시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실현할 수 있는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이라고 좀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또 충북에서도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많아서 이런 게 결과가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은 민주당 활동을 오래 하셨죠? 민주당 당원이었습니까? 네, 열린우리당 때부터 20년 당원이었습니다. 20년 당원이 하루아침에 조국혁신당으로 가셨네요. 그리고 이현웅 전 서울대 교수와 함께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 운동 아주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네. 주민소환 운동이 투표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조국혁신당 당원이 된 까닭은 뭡니까? 저는 정당 운영의 원리는 네. 포용성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양성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투쟁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상대당의 어떤 정강 정책을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투쟁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니까 전혀 다양성이라든가 포용성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너무 좀 획일적이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심지어 이제 인신공격에 대한 뭐 이런 것까지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약간 좀 회의 이런 것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가는 정당이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을까? 네.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이제 반감 이런 거에서 할당하게 된 것 같고요. 대신에 어쨌든 정당은 좀 다당제가 좀 맞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했을 때 제3당으로서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어떤 보여줬던 정의당 같은 그런 과거의 전체를 밟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진보정당에서도 제4당, 제5당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진정한 다당제가 좀 실현되지
있겠는가. 뭐 이런 의미에서 좀 조국혁신당으로다가 옮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현웅 전 서울대 교수가 그 민주당 청주상당 컷오프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신데 그런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도 있었죠. 이현웅 교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뭐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뭐 전공이 도시정책, 도시공학이다 보니까 뭐 지역에서도 자기가 전공했던 거를 어떻게 좀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정책연구소 뭐 이런 거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포럼 하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포럼은 대중적인 좀 시민단체로 가고 네. 오히려 이제 그 본인이 했던 것은 뭐 도시정책연구소 이쪽에다가 힘을 많이 쏟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 대표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조국혁신당이 도대체 몇 명인지 충북도당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뭐 충북도당도 없는데 이렇게 국회의원을 12명이나 배출할 정도고 또 신장식 변호사 청주 출신이고 여러 충청권에도 한 2~3명 배출된 것 같은데요. 근데 충북의 조국혁신당의 이제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도당은 창당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정은 그러게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당원분들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조국혁신당 당원은 현재 한 20만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계속 그 당원 가입에 대한 문의와 당원 가입이 좀 쇄도하는 것 같고요. 충북에서도 당원 가입한 사람들은 한 3,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국혁신당 그 충북도당 창당을 좀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네. 우선 조국혁신당이 국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검찰 개혁을 해서 이렇게 그 처리하기로 했던 어떤 이런 약속을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과의 약속에 먼저 집중하고 시도당 아직까지 창당하지 않은 시도당은 그 다음에 좀 더 내실 있게 이렇게 좀 창당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현실적으로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예. 현역 의원이 그 도당위원장을 좀 맡으면 아무래도 좀 힘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뭐 신장식 당선인 같은 경우 주 활동지를 청주로 할지 아니면 그동안에 했던 서울로 할지 요 문제를 좀 결정을 해야 도당 창당 문제가 좀 더 이제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러네. 그러니까 뭐 명문상으로는 신장식 당선인이 하면 현역 의원이니까 좋긴 할 텐데 또 활동 근거나 또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혹시 조국혁신당 당원 중에서 뭐 소개도 될 만한 뭐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소개해 줄 만한 분들이 계실까요? 뭐 딱히 소개할 분들은 드러내놓고 소개할 많은 분들은 아직 안 계신 것 같고요. 다만 기존에 민주당원으로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 의사를 보이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십니다. 민주당에 좀 활동하고 있는데 혹시 그럼 저 민주당 또 국민의힘 또 정의당 이쪽에서 뭐 지방의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아직 뭐 지방 뭐 지방자치 선거가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활동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시민단체에 활동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조국혁신당과 이렇게 뜻을 같이 하겠다 뭐 이렇게 좀 표방하고 계신 분들은 많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요. 물론 이제 1번과 9번, 1번과 3번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가시다 하신 분들은 많긴 하지만 그래도 9번 조국혁신당으로다 좀 몰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국혁신당 충북도당의 이제 비전하고 맥락을 같이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촉구하고 안 하면 특검법 뭐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부 여당을 크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 어떤 걸 목표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될까요? 뭐 제일 중요한 건
그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것과 함께 조국혁신당에서 목표하는 바는 조국혁신당 강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검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또 검사장 직선제를 처음으로 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것 또한 조국혁신당이고요. 제1호 공약으로 다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더 처리해야 될 어떤 목표로 다 두는 것 같고, 좀 장기적인 목표로 제가 이제 그 가장 좀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개혁. 기획재정부 개혁. 네. 네. 이 문제가 아주 좀 중요하다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이 조국혁신당에서 기획재정부 개혁을 그 개혁하는 데 있어서 앞장설 수 있는. 기획재정부 개혁은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재정을 독식하고 있었던 재정 운영권에 대한 독식은 네. 기획재정부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도 결국은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거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정하게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기획재정부를 현실적으로 다 개혁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결국은 국민들이 보다 삶을 안정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획기적인 어떤 혁신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공주 갔다가 세종으로 이렇게 왔는데 정부 총사를 돌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얘기하니까 갑자기 옆에 이웃 있는 그런 걸 위해서 금방 와닿네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고 이제 2년은 지방선거입니다. 네,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사시는 분들은 그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만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금방이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2년 후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제 각 당의 관심거리인데 지금 뭐 좀 이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은 이제 지역구 후보를 내겠죠? 내겠죠. 그것도 원내 제3당인데 이제 내겠죠. 네. 특히 어쨌든 뭐 민주당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놓고 보면 요번에 국회의원 총선에서 비례에서는 최소한 이제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1위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지방선거에서도 최소한 뭐 이제 광역자치단체장하고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 전국적으로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충북의 지역 상황에서도 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뭐 기초단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쨌든 광역의원, 비례의원, 기초의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민주당과 연대할 부분은 연대하고 또 경쟁해야 될 부분은 경쟁해서 보다 좋은 사람이 뭐 지방의회에 이렇게 좀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 이제 지방의원은 뭐 지역구든 비례든 탄생을 시킬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군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청주시 의회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현재는 뭐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있고 그렇죠. 4인 선거구 뭐 이렇게 좀 그렇죠. 나뉘는데 최소한 3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조국혁신당에서도 후보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어쨌든 지방의회에서도 원내 3당으로서의 어떤 이런 입지를 굳히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청주시의원 복대 일동, 복명 일동에 보궐선거했는데 그때 이제 녹색정의당 또 진보당 이 후보들도 15%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인이어서 그렇지만 3, 4인 선거 같은 경우는 당선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물론 그렇게 보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도 보는데 제가 이렇게 좀 더 주요하게 보는 것은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서 네. 비례에 대한 어떤 투표 성향이랄까 네. 이런 걸 놓고 볼 때 있어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 상당구를 놓고 보면 방서지구, 방서지. 저희 아파트하고 있는 이곳은 압도적으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아, 네. 비례대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고 오창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까? 오창 같은 데도 저희 이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 좀 높고 오송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표님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구. 제가 사는 데가 용암 이동입니다. 거기가 새로 동남지구 말하는 거예요? 예, 용암 이동입니다. 물론 그렇습니까? 이제 이쪽에 용암 이동이 있긴 하나 어쨌든 용암 이동입니다. 그렇군요. 새로 민심이 표출되는 그곳에 도전장을 많이 내실. 현재는 뭐 2인 지역구인데 방서지구 뭐 이렇게 좀 들어서면서부터 3인 지역구로 다 될 가능성이 좀 제일 높은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인구가 많아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다소 좀 곤란한 질문이기도 한데 이번에 그 신장식 그 당선인 되기 전에 저랑 인터뷰할 때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의 역할, 네. 예인선의 역할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민주당이 잘못하니까 답답해서 조국혁신당을 많이 지지하지 않았냐. 그리고 소임을 완수하거나 또는 소임을 못하면 지금 뭐 제3당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가 나왔죠. 빠졌잖아요. 네. 조국혁신당 들어오기 네, 전에.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또 이러다가 또 사라지는 거 아니냐. 제3당의 운명처럼.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사실은 좀 적지 않아요. 그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려들은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이제 기존에 어떤 진보 정당들이 했던 어떤 이런 행보라든가 그런 세력의 과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건였고요. 다만 조국혁신당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선명성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 정당들이 그렇게 좀 선명하게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정강정책 뭐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기존 정당에 좀 편입하려고 했던 이런 것 자체가 정의당을 비롯해서 이런 어떤 쇠락했던 이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새로운 정당으로 대한정당으로 다 부각될지는 국민들이 결국은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조국혁신당이 잘 싸울 것 같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울 것 같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다면 조국혁신당이 잘 싸우고 또 뭐 대한정당으로서의 정강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앞장서고 이렇게 한다면 국민은 오히려 조국혁신당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조국혁신당이 갈 길은 100년 정당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분명히 민주당과는 어떤 차별화된 명실상 부한 대안의 제3당으로 다 자리 잡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12명이어서 원내 교섭단체는 20명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당원의 입장에서 뭐 어떻게 조언을 하신다면? 글쎄요. 그냥 12명으로 가도 괜찮다든지 아니면 세력을 규합해서 교섭단체 되는 게 좋겠는지. 당연히 세력을 규합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원칙적인 부분을 깨면서까지 그렇게 갈 필요는 없겠다. 원칙은 견제하고 또한 이제 뭐 기존의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을 포함을 해서 철저하게 어떤 조국혁신당이 가고자 하는 어떤 이런 길이라고 하는 원칙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간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하면 지인사 대천명이라고 그 다음에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초선 청주
있는 4명 초선 당선인들한테 뭐 접촉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분들도 나중에는 혹시 모르겠네요, 아, 그죠? 모르죠. 지금은 아직 몇 주도 안 달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정강 정책에 동의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네. 모시고 올 수 네. 있다. 일단은 뭐 그 세종 어딘가 감인가요? 거기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서도 당장에 그렇죠. 조국혁신당과 연대할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명을 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표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이다 보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알겠습니다. 그 신장직 당선인하고 황운하 의원이죠. 네. 당선도 하셨고 충청권 당선인들이 조만간 청주에 온다는데 언제쯤 옵니까? 뭐 충청권, 강원권 지역에 3분 당선되었고요. 그러면 강원권까지 신장직 황운하 한 분은 누구예요? 김선민. 김선민 당선인이. 네. 이렇게 그 3분이 네. 조국혁신당 충북 당원들을 보기 위해서 간담회 일정을 좀 잡고 있고요. 4월 27일 날, 네. 그 토요일인데요. 오후 7시에 강서동에 있는 카페 날, 여기에서 이제 간담회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당선 축하,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충북도당 창당에 관한 문제, 그리고 중요한 검찰 독재 정식과 관련한 어떤 이런 당부, 뭐 이런 말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당원들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카페 날 어딘지 잘 모르시죠? 그 이재표 대표가 총총님 그만두고 가는데 비영리 언론사 네. 날에 네, 이제 만든 카페인데 네. 오는 토요일 오후 7시에 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가보시고요. 그 신장식 당선인 한번 거기 들리기 전에 잠깐 오면 안 될까요? 우리 당선되고 그 전에 그 미디어 날에서 행사가 있어서 오는 거를 미디어 날이 그날 아주 그냥 독점을 하는군요. 워낙 바빠요. 그 강서만 오지 말고 또 시내까지 와야 정체 1번지 청주 상당고로 좀 다음에 꼭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일정이 없으면 끝나고 일정이 없겠어. 7시 해가지고 9시 끝날 텐데 아니 한 시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뭐 짧게 24시간 되게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도당도 없고 하니까 뭐 이렇게 좀 저 대표님이 도당위원장 대행격으로 좀 오신 거예요. 도당위원장 뭐 할 생각은 없어요? 없습니다. 신장식 의원이 난 근데 못하겠다. 역할은 저는 이제 그 뭐 평당원이어도 그 조국혁신당의 어떤 조직적인 강화, 확대 이런 데 있어서 좀 그 함께 할 생각을 했고요. 뭐 도당위원장 뭐 이런 핵심 자리 말고 교임은 조직과 관련된 일, 그래서 당원을 좀 확대하고 뭐 이런 일에 대해서 네.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저번 선거 때 페이스북 보니까 서너 명이 다니시면서 조국 네, 혁신당 열심히 홍보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반응이 어떤가요 그때? 반응 진짜 뜨겁고요. 당장에 이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상당 상성에서 고맙습니다. 원내 제3당, 조국혁신당, 뭐 충북 당원 모임 뭐 이런 이름을 해서 현수막만 들고 있는데도 본인이 9번 조국혁신당을 찍었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응원한다 그러고 당원가입 어떻게 하느냐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뭐 도당위원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저기 저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저는 뭐 조국혁신당의 권리당원일 뿐이고요. 다만 충북에서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과 함께 뭐 특별하게 뭐 충북 그 도민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요. 굳이 이렇게 한 말씀 덧붙이자면 평범한 사람이 바꾸는 정치, 조국혁신당과 함께 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지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참 잘한다 싶으면 그때 조국혁신당 당원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뭐 도당 위원장이나 마찬가지신데. 아, 그리고 그 저기 상당공원이 아니라 그 어디죠? 저기 산성. 예. 산성을 자주 가시는데 거기 가면 어, 뭐 비결이 뭐 어디 기운을 받고 오십니까? 산성이 참 좋은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청주 어떤 도심 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산성의 역할이 뭐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산성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의사 표현이 명확하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싫어하면 싫어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좀 밝혀지신 것 같고, 뭐 이런 표현이 뭐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한 산성이라든가 이렇게 좀 오시는 분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 같고, 새로운 또 가족 문화가 좀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35 가족들끼리 같이 오기도 하고, 또 뭐 저는 이제 생태운동 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산당 산성의 자연마당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생태적인 어떤 교육하기에 적합한 장소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두꺼비 올챙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오면서 신기해하고 뭐 거기에 대한 애정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아주 매우 좋은 교육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다 생각이 들어요. 산성 참 좋습니다. 아, 그럼 먹을거리도 많습니다. 아, 글쎄요. 뭐 제가 가면 가는 꼭대기쯤에 있는 그 백숙집 한번 모시겠습니다. 최근에 개구리들이 여러 마리 죽어가지고 조사한다던데 그러니까요. 또 뭐 별일 아니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셨습니다. 배상철 조국혁신당 당원이시면서 마을엔 청소년 대표, 청소년 지도사, 뭐 좋은 역할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좀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